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음악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54쪽, 55쪽에 있는 놀부가 욕심낸 아름다운 화초장이라는 수업을 할 것입니다. 교과서를 가져와서 54쪽을 펴주세요.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나는 판소리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홍보 영상으로 올라와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영상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음악이 바로 판소리 수군가의 한 대목인 범 내려온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화초장 타령이 판소리 흥보가의 한 대목인 것처럼 범 내려온다도 수군가의 한 대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판소리를 현대음악과 결합하여 전 세계인들이 흥겹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군가는 여러분이 별주부전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라가 용왕님을 구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육지로 올라와서 드디어 토끼를 발견하고는 저기 앉은 게 토선생이요? 라고 해야 하는 것을 너무 먼 길을 헤엄쳐와 턱에 힘이 안 들어가서 호선생이라고 해서 호랑이, 즉 범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내려온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범 내려온다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링크를 클릭해서 여러분이 영상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지금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에 주소를 써놨으니까요. 그것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감상하고 와도 됩니다. 꼭 감상하고 오세요. 오늘의 수업은 판소리를 들으며 발림을 할 수 있다가 목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판소리는 바로 흥보가입니다. 흥보가를 다 볼 건 아니고요.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이라는 부분을 볼 건데요. 먼저 판소리, 흥보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흥보가는 일단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떤 이야기가 흥보가로 이렇게 발전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흥보가의 주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놀부와 흥부 그 이야기예요.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권선징악, 그쵸?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빈부 갈등,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특징으로는 서민적 취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있고 양반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흥보가에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섞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구어, 실제로 말하는 그런 언어들이 사용이 되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보가는 심청과 춘향가와 함께 3대 판소리에 해당하는 유명한 판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은 흥보가에서 화초장 타령인데요. 그럼 화초장이 무엇일까요? 화초장은 바로 현대의 옷장과 같은 가구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문판에 화초를 그려 장식해서 화초장이라고 합니다. 화초는 꽃과 어떤 식물, 풀을 말하겠죠. 이런 장 안에는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한지나 비단을 발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옷장 안에 어떤 귀중한 물건들을 몰래 보관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화초장 타령에서는 이 화초장 안에 금은보화가 들어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화초장 타령의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이 이야기는 흥부가 부자가 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흥부가 처음엔 가난하게 살다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그리고 그 보상으로 그 박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금은보화가 나와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흥부를 놀부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화초장을 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 놀부는 욕심이 많아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화초장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흥부가 원래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무거우니까 하인을 시켜서 들어다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부는 자기가 직접 들고 가겠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흥부가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빼고 화초장만 줄까봐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들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놀부는 그 화초장을 그래서 직접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무겁겠죠? 표정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럼 놀부가 이제 도랑을 건너다가 화초장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뭐였지? 집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자가 나오는 모든 말을 나열하면서 기억을 더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화초장을 듣기 전에 추임새를 한번 해볼 거예요. 추임새가 무엇이냐? 추임새는 북을 치는 사람, 판소리는 그 소리를 내는 소리꾼과 북을 치는 고수로 나눠져 있는데요. 북을 치는 사람 고수와 그리고 판소리를 듣는 청중이 흥을 돋우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씨구, 좋다, 그렇지, 으이 등이 있습니다. 이따 들어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초장 타령을 직접 들어볼 건데요. 처음에는 고수가 놓는 추임새에 주의하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교과서 54쪽에 적절한 추임새를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여기에 이런 걸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과서 뒤에 있는 붙임 딱지에서 찾아서 알맞은 곳에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임새를 넣고 한번 직접 추임새를 넣으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요 놀부가 화초장을 지고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외우고 하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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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도랑을 건넜다 자네가 잊었다 초장 아니다 황장 천장 아니다 초장 된장 아니다 천장 구들장 아니다 이론이 거꾸로 붙이면 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장화 이거 무엇이냐 나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이거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나오라 나는 어디 갔다 집안이라고 해서 들어오라 루루루루 쫓아나와서 영접하던 게 도리가 돌체 자이 구독이 왜 일인가 해라이 사람 없을 사람 놀보만 노래 나온다 놀보만 노래 나와 영감보신 줄 몰랐어 영감보신 줄 내가 몰랐어 이리 오시오 이리 와 어때요? 잘 들었나요? 네, 이번에는 발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림은 판소리에서 소리꾼, 아까는 고수였고요. 이번에는 소리꾼이 감정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몸짓이에요. 교과서 55쪽에 있는데요. 발림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림에는 일단 교과서에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부채 잡기, 그리고 부채 펴기, 물건처럼 들기, 한 곳을 가리키기, 그리고 지팡이 흉내내기 등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영상을 봤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판소리의 소리꾼을 보면 부채를 하나 들고 발림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부채는 판소리에서 이런 음악의 내용 표현과 또 관객의 몰입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채를 접고 있다가 한 번에 촥 하고 펴면 그 크기가 순식간에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접으면
어떤 막대기처럼 어떤 곳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양한 물건을 흉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부채를 판소리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리꾼의 발림에 주의해서 아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림을 잘 보고 여러분도 꼭 부채가 아니더라도 부채 크기 비슷한 물건을 하나 가져와서 이 소리꾼을 따라서 발림을 직접 해보면서 화초장 타령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요 놀부가 화초장을 지고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외우고 가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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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넜다 자네가 잊었다 초장 아니다 황장 천장 아니다 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 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장화 이거 무엇이냐 나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이거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안 오라 안 오르니 어디 갔다 집안이라고 해서 들어오고 루루루루루 쫓아나와서 영접하던 게 도리가 돌체 좌이구독이 왜 일인가 해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놀보만 노래 나온다 놀보만 노래 나와 영감 보신 줄 몰랐소 영감 보신 줄 내가 몰랐어 이리 오시오 이리 와 어때요? 잘 따라 해봤나요? 소리꾼이 자신의 그런 감정을 그냥 가만히 서서 한다면 판소리를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텐데 이렇게 발림을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그 감정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판소리 요소에 대해서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55쪽에 있는 그 만화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서 판소리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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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얼씨구! 저게 뭐냐? 형님, 우리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데 그걸 판소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왜 혼자 부르지? 판소리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꾼은 혼자서 여러 배역을 소화한답니다. 아, 멀티플레이로군. 물론 혼자 노래를 하지만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죠.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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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아버지, 노래하다가 말도 해요.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몸짓도 하던데요. 판소리는 소리꾼의 노래인 소리와 안일이, 발림, 추임새로 이루어져 있단다. 말로 사설을 읊는 것을 안일이라고 하고 몸짓을 발림이라고 하지. 고수와 관객들이 소리 부르는 중간중간에 얼씨구, 그렇지, 의 등을 넣었는데 이것을 추임새라고 하지. 판소리는 원래 12개의 이야기, 즉 12마당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적벽가, 흥보가, 춘향가, 수궁가, 신청가 5마당만 전해지고 있다네요. 그럼 이참에 착한 놀부가 한번 창작해볼까나? 형님... 네, 잘 듣고 왔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